보면 fn이라는 걸 이렇게 잡았고요. gn이라는 걸 이렇게 탄젠트에 대한 함수를 잡았고요. 문제에서 h1부터 h11을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일단 h1부터 h12가 의미하는 건 여기에다가 1부터 11을 대입한 거니까 f에 관련해서 문제 써보면 f는 1부터 차례대로 가서 12얘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1하고 2 대입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2g1 마이너스 2g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g1, g2 일단 이러한 형태다라고 먼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여기에다가 1부터 12까지 대입해서 당연히 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규칙이 있을 테니 그 규칙을 찾아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그 규칙이라 함은 주기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주기. 자, 그러면 이놈의 주기를 생각하면 여기에다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대입한 순간 한 바퀴를 돌아버리고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1을 대입하고 주기가 4라고 생각하면 5를 대입한 걸 생각을 해봐. 그럼 1을 대입한 거랑 5를 대입한 게 사실은 똑같겠지. 왜냐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고 여기다 5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F라는 걸 본 순간 우리는 아, 주기는 4구나 라고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여기는 이놈의 주기도 한번 살짝 보려면 얘는 1하고 2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한 순간 파이가 나와서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탄젠트 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1을 대입해보고 3을 대입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똑같다라고 보이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겠나요?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사실은 파이를 지워보니까 똑같다. 그래서 이놈의 주기는 2다라고 이렇게 빠르게 이놈들의 규칙성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F라는 놈의 주기는 4니까 4개씩이 반복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놈의 주기는 2니까 이 2개씩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구한 다음에 전체가 12개니까 6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하고 2하고 3하고 4를 대입한 걸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하고 대입한 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F1부터 F4까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따라오니? 놓쳤어? 어디? 이 줄이 살아는 거 안 괜찮아? 괜찮은데. 그 가위가 같아진다고. 그럼 족하고 왼쪽 같아진다. 여기다 1을 대입한 거랑 5를 대입한 게 똑같으니까 주기가 4라고 곱할 수 있다는 거지. 아니 그냥 그 파이 계속 모아놓은 거.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도 n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대입까지 해줘야 돼. 대입까지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얘가 2 이런 게 되어 있으면 얘는 사실 주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없는 거야. 왜냐면 1을 여기다 4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하고 6을 대입하는 게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주기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입해보니까 주기라는 게 있다라고 너네가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직접. 물론 이게 없다면 쉬운 문제가 못하고. 이래니? 자, 그래서 F1을 구하면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2배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얘를 이제 각변한 공식으로 2배의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니까 얘가 루트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F2를 구하시면 2배의 사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 각변한 공식 마찬가지로 써버리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3을 대입해서 구하면 2배의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니까 또 각변한 공식 써. 그러면 2배의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고요. 4를 대입하면은 2배의 사인 2파이 4를 대입하니까 더하기 6분의 파이. 그럼 얘는 2배의 사인 6분의 파이랑 똑같으니까 1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4개를 더해버리면 0이 나온다라고 보이는 거지. 아, 주기가 4인데 이렇게 4개씩 묶었더니 얘가 0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 F는 다 구해버린 거고요. 그 다음 G에다가 똑같이 1하고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G에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각변한 공식 써주시면은 탄젠트 6분의 파이분의 1 이렇게 나와서 얘가 루트 3이 된다는 거고요. 자, 1을 대입하면 탄젠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요. 각변한 공식 쓰면은 안 변하고 3, 4분의니까 플러스 탄젠트 6분의 파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G1하고 G2를 더한 게 이 G2라는 얘네가 반복될 텐데 이런 게 6개 있다. 이거 2개 더해버리면 루트 3 더하기 3분의 루트 3을 하니까 3분의 4 루트 3이 되는데요. 이런 게 6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6개 있으니까 그냥 이걸 곱해주시면 8 루트 3이 나오고요. 얘가 8 루트 3이란 얘기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야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16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의 난이도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난이도는 적절하게 얘기해줄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이거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서 418번 갑시다. 418번. 얘들아 일단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기본 도형 문제예요. 기본 도형. 우리 삼각형에 활용했을 때도 많이 했던 건데 봐봐. 가장 기본 도형이 일단 뭐냐면 내저번. 그러면 봐봐. 내가 내저번을 여기다 그려버리면 이 내저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도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넓이도를 넓이.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내저번의 중심에서부터 내심에서 수선의 발 아니 그냥 적점까지의 거리를 그려버리면 이 세 변의 길이라는 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얘를 삼각형으로 쪼개버려서 넓이를 활용해서 이놈들의 길이를 나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놈을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저 삼각형의 넓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해버리면 2분의 1 AR 이렇게 2분의 1 BR, 2분의 1 CR 그래서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반지름 이렇게 일단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이때는 여기는 이 길이가 전부 같기 때문에 여기가 R로만 표현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주어진 이 도형 외에 또 어떤 놈이 있었냐면 여기는 내심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던 거고 그게 아니라 이미 예전 P가 있었어. 이렇게. 여기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이 길이 또는 이 도형이 보이면 선생님이 얘는 무조건 넓이를 활용하는 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좀 반복을 했었거든. 삼각형으로 시스템에서. 문제 기억나니 혹시?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은 아 이건 어쨌든 넓이를 활용하는 놈이다 라고 보여야 돼. 그러면 내가 여기 뭔지 모르니까 뭐 x, y, z로 가버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얘가요 2분의 1에 여기 a, b, c라고 하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주어진 얘가 p가 지금은 내부에 있는 거고요. P가 내부에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이 이렇게 떡하니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내가 마찬가지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번에는 두 변의 길이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이것 또한 넓이 이렇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쪼개버리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겠지? 여기를 AX라고 하면 2분의 1 AX 여기를 BY라고 하면 2분의 1 BY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넓이를 활용하는 도형이다라고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저 도형이 사실은 요거다라는 거예요. 한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 넓이를 활용하는 문제구나라고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이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의 합을 물어봤거든? 그럼 여기서 이 네 변의 길이, 이 길이의 합에 대해서 우리가 넓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면 주어진 이 삼각형의 넓이가 이놈의 넓이 먼저 그려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이 전체가 10이 되겠지? 그러면 직사각형은 서로가 대각선을 이등분하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뭐 5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자 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래?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피타를 써가지고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큰 삼각형의 절반이다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어차피 이등변의 상황이니까. 자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은 저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 큰 삼각형의 절반이라고 할게요. 6 곱하기 8 곱하기 절반 이렇게 될 텐데 얘가
삼각형을 두 개로 쪼개본다라는 거지. 이렇게 높이라고 하여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쪼개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아버리면 2분의 1에 5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에 밑변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A, 5 곱하기 B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을 2분의 1, 2분의 1 밑을 날려버리면 5A 더하기 B가 주어진 놈은 정리하시니까 24가 나와서요. A 더하기 B는 5분의 24다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놈의 합이 5분의 24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쵸? 우리가 여기 길이 구하고 길이 구해서 똑같이 넓이 표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맞니? 왜냐면 이놈의 넓이도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의 길이도 5고 여기의 길이도 5니까 이 식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 길이의 합 또한 5분의 24가 나오니까 답은 이 두 개를 더한 5분의 48이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못 풀고는 이 도형들을 우리가 봤을 때 넓이를 활용한다라고 읽어주면 사실 되게 쉬운 도형인데요. 그게 안 익히면 어려웠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될까요? 여기 따라왔나요? 정신 차리세요. 약간 눈이 막 풀려있어. 자, 넘어가서 420번 갑니다. 420번. 자, 문제 읽고 문제에서 표현한 대로 지금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속력으로 회전. 자, 볼까요? 얘들아, 이 문제는 해석만 잘하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해석만 잘하면. 근데 학교에서도 아주 가끔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난이도에 비해서 되게 정답률이 낮거든? 이유는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야. 이 문제를 어디를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냐면 요거를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PQ가 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지금 회전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같은 속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시간을 간다면 여기에서 AP의 길이와 BQ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니? AP의 길이와 호 AP의 길이와 호 BQ의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내가 여기에서 호 BQ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반지름과 각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세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Q라는 애가 4세타야. 그럼 AP도 4세타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AP도 마찬가지로 보면 AP라는 건 이만큼이잖아. 그럼 이만큼을 벌려면 마찬가지로 반지름과 각이 필요한데 반지름이 2야. 맞아? 근데 여기가 4세타가 돼야 돼. 그러면 각은 몇 세타? 2세타가 나가는 거지. 2세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속력에 대해서 나오면 호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호의 비를 줬다는 얘기는 각의 비를 줬다라고 해석을 했었던 거야. 호의 비를 줬다는 얘기는 각의 비를 줬다. 다시 여기는 얘를 공부하실 때 호의 비를 줬다는 얘기는 호의 길이를 줬다는 얘기는 얘를
호의 길이비로 가져갈 게 아니라 각의 비라고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동경 여기로 오라고 합시다. OP가 이루는 각이 셋하면 OQ가 이루는 각이 셋하면 OP가 이루는 각은 2세타였다라고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P가 지금 좀 잘못 보였네요. OP니까 이만큼이 되는 거죠. 길이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세타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 얘들아, 이제 한 줄 컷이 한 줄 컷 집중. 자, OPQ가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내가 OPQ가 2분의 파이가 될 때를 대충 한번 그려보면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90도가 되게끔 대충 만들어보자. 이렇게. 지금 이건 뭐 그림상은 90도가 아니지만 어느 순간 90도가 되긴 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저 90도가 될 때 XOQ 탄젠트 XOQ 즉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저기가 90도일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내가 탄젠트 세타를 찾으려면 이 각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각을 찾는 유일한 방법, 각을 찾는 방법은 길이비로 찾는 거예요. 무조건 특수각일 거야. 그 외에는 몰라요. 길이비가 떠올라야 돼. 그러면 여기서 길이비를 보시면 이놈의 길이가 반지름 4고요. 이놈의 길이가 2죠? 그리고 여기가 직각이죠? 2대 1이네? 세타는 60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세타가 60도가 된다. 그러면 답은 X3이에요. 그치? 이해되실까요?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같은 속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는 저 호의 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호의 비를 주고 있다. 그러면 호의 비를 줬다는 얘기를 각의 비로 바꿔서 천천히 다시 해석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단 PQ가 같은 속력으로 회전한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여기서부터 P까지 이 거리와 여기서부터 Q가 시작을 하니까 이만큼의 거리가 똑같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선생님이 뭐 여기를 뭐 여기를 O'이라고 잡으면 호의 B를 지금 OP랑 O'Q가 같다라고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된다 또? 호의 B를 줬다는 얘기는 각의 B를 줬다. 그래서 일단 각으로 먼저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각으로.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이 길이가 같은데 내가 이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여기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R세타가 된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만큼이 R세타면 이만큼도 R세타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각을 표현을 해보면 반지름이 1이야. 그러면 각이 얼마여야 저기 R세타가 나오는 얘기야? 각이 R세타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가 이루는 동경의 길이는 동경의 각은 여기가 R세타가 된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얘들아. 끝났어 진짜. 자, Q가 C2의 둘레를 두 바퀴 도는 동안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Q라는 놈이 여기서부터 두 바퀴 도는 동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세타의 범위를 주고 있는 거야. 세타가 두 바퀴 돌 수 있다는 얘기네. 0부터 4파이까지 된다는 얘기야. 세타의 범위를 이렇게 좀 건방지게 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생각 못하는 게 이겁니다. 자, OPQ가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잘라서 제가 의미하는 게 뭐인지를 한번 잘 판단을 해볼게. OPQ가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오케이 동경이 OP의 동경과 OQ의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도 되고요. 또 뭐라고? 그거 말고 또 돼.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 동경이 일치해줘요. 이거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야.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기본 문제죠. 두 동경이 한 직선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일 때 세타 구해주세요. 기본 문제죠. 그 문제를 어렵게 표현만 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니? OPQ가 한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OQ가 여기 있고 OP가 여기 있어서 일직선인데 방향이 반대여도 되는 거고요. OQ가 여기 있고 OP가 여기 있어서 일치도 된다는 얘기야. 두 동경이.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 푸다는 얘기야. OP의 동경과
OQ의 동경이 일치해주세요. 일치할 때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일치하는 횟수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고요. 또는 OP의 동경과 OQ의 동경이 일직선인데 반대는 방향은 반대, 방향 반대.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를 말로 그냥 대놓고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풀어. 그러니까 어렵게 주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가봅시다. 자, 이걸 답을 내고요. 이걸 답을 낼 때 만나는 횟수가 4이라는 얘기는 만족시키는 세타가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범위에서. 이제 그 문제 푸는 거야. 가볼게. 자, 그러면 OP의 동경과 OQ의 동경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두 개를 빼버리면 2n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도 0 더하기 2n파이. 그래서 하나의 동경의 각이 세타고요. 나머지 하나의 동경의 각이 r세타죠. 맞습니까? OQ가 이루는 동경 세타, OP가 이루는 동경 r세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r세타에서 세타를 뺀 게 2n파이가 얘가 이 1번 놈의 풀이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2번 놈의 풀이는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동경이 여기 있어야 돼. 아니,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이만큼이 r세타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빼면 뭐가 나와? 파이가 나온다. 그래서 두 번째는 r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파이 더하기 2n파이다. 근데 문제에서 세타의 범위가 0부터 4파이까지라고 주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세타가 4개가 되도록 하는 아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타를 구해주시면 세타로 묶어. 자, 세타로 묶어버리면 r-1이 나오고요. 그러면 r-1분의 2n파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세타를 구할 거니까 세타로 묶어. 자, 세타로 묶으면 r-1분의 파이 더하기 2n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세타에다가 0부터 차례대로 1, 2, 3, 4 대입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0을 대입하면 0이야 0. 근데 문제를 잘 보면 시작점은 제외하는데 세타가 0일 때는 제외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해보면 r-1분의 2파이, r-1분의 4파이, r-1분의 6파이 이렇게 쪼르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주어진 얘에다가 0부터 차례대로 다시 대입해보면 0 대입하면 r-1분의 파이, r-1분의 3파이, r-1분의 5파이 이렇게 점점점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게 몇 개여야 된다? 4개여야 된다. 그럼 어떻게 4개가 들어가는 거야? 요게 제일 작지? 요거부터 차례대로 들어가겠지?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근데 요건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걸 만족한 세타로 찾으면 끝입니다.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주어진 얘는 r-1분의 4파이는 주어진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4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지. 세타가 얘야. 지금 세타가 얘야. 근데 얘가 4파이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얘는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r-1분의 5파이는 4파이보다 어때야 돼? 커도 되고 같아도 되죠. 같아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잠깐만. 두 바퀴를 도는 동안 그럼 4파이까지 되는 거잖아. 그쵸? 두 바퀴 도는 동안이라고 하면은 여기 세타의 범위를 4파이까지라고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기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주어진 얘는 이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4파이에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는 얘는 4파이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는 그리고 문제에서 r은 1보다 크다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파이 지워버리면요. 양쪽에 r-를 곱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r은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고, 여기 파이 지워버리고 양쪽에 r-를 곱하면 5는 4r-1보다 크다. r-1은 4분의 5보다 작다. r은 4분의 9보다 작다 나와서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답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는 작다.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석만 잘하면 할만해요. 여러분. 해석만 잘하고 내가 원투 스텝을 다 풀 줄 알면 무조건 할만한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볼게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반지름이 1인 원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만큼의 넓이와 같은 것은 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저만큼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표현해서 똑같은 걸 찾아달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일단 이만큼의 넓이를 내가 어떻게 찾을지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부채꼴을 빼버리면 저 빨간색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주어진 노란색의 삼각형의 넓이와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너무 쉬우니까 이것부터 빠르게 좀 구하고 갈까? 얘는 반지름이 1이고 이만큼이 세타니까 이만큼의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바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처음에 부채꼴은 2분의 1 R제곱 세타라면 되겠네. 그래서 부채꼴은 2분의 1, 반지름이 1이니까 그냥 R제곱 해봤자 1이죠? 얘가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얘를 빼버리면 답인 거죠.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서 이걸 빼버리면 답이겠다. 그럼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요놈의 뭐 밑변하고 높이를 찾든 또는 두 변의 길이 찾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길이를 먼저 표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길이를 천천히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길이를 표현해 볼 건데, 자, 어디부터 갈까요? 여기 갈까? 자, 이만큼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1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길이가 바로 보이셔야 돼요. 이 길이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지. 여기가 A면 A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성분 BC가 얘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고 해서 주어진 놈의 높이는 찾게 된 것 같아요. 높이. 맞나요? 그럼 이제 밑변을 찾아내는데 밑변이 네. 봅시다. 자, 이 문제 혹시 못 풀었다면 선생님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원하고 접선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해야 돼요. 그거 안 했으면 못 풀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여기 원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 접점이어서 수직 표시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이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각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이 삼각형을 보면 삼각 B를 가지고 이만큼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따라오니? 자, 이거하고 요 각하고 1은 삼각 B 중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코사인이지?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네모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네모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끝났다. 자, 넓이 뭐라고 합니다. 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밑변이죠, 밑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얘가 높이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걸 정리하면 그냥 뭐가 여기 4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끝나요? 자, 넘어갑니다. 124번. 이게 선생님이 봤을 때 그냥 내신에서 어느 정도 나올 법한 난이도야. 이 정도가. 자, 볼게. 자, 일단 주어진 사인 그래프가 있고요. 이 사인 그래프를 0부터 10파이까지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y는 2라는 직선과 만나는 그 점을 a, b라고 하겠대요. 그리고 곡선 위에 점 P가 있는데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거든. 그럼 일단 삼각형 PAB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보기 위해선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줘야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가자.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놈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치환을 해서 많이 접근을 하죠. 그쵸? 그래서 주어진 놈도 일단 치환을 먼저 합시다. 저기 안에 있는 4분의 1 x-4분의 8이라는 이놈 자체를 t라고 먼저 치환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t의 범위를 먼저 한번 잡아보시면 t의 범위는 여기다가 4분의 1배를 하고
다음 여기 양쪽에다가 4분의 파이씩을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t의 범위는 여기 양쪽에 4분의 파이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하여 4분의 9파이까지다라고 일단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그래프는 주어진 얘가 이제 4배의 sin t라는 그래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배의 sin t라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제가 음수 표현까지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근데 2파이보다 조금 더 가기도 하죠. 4분의 파이만큼 더 가야겠지. 4분의 9파이까지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그려주시면 이렇게 일단 그려놓고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9파이까지를 표현하면 여기 있는 이만큼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요. 2파이부터 4분의 파이만큼까지가 얘가 이제 4분의 9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는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둘 다 분모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 다음 이러한 그래프에서 y는 2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AB라고 하겠대요. 그럼 y는 2라는 직선을 그리면 지금 최대값이 4인 상황이니까 얘가 쳐져.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9파이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먼저 찾으면 여기 사인에다가 여기다가 4분의 9파이 대입하면 2 루트 2가 나오지. 2 루트 2.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2 루트 2가 y는 2보다는 크잖아. 여기가 2 루트 2가 나오고요. y는 2라는 직선은 더 아래로 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서 이놈들의 교점이 A, B라는 얘기야. 그러면 A, B가 A, B일 수도 있고 A, B일 수도 있고 A, B일 수도 있어. 그건 몰라. 됐니? 그리고 곡선 위의 점 P란 얘기는 여기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 그래프 위에 P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삼각형 PAB가 최대가 되려면 A하고 B가 어디 있고 P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삼각형이 크려면 여기에 있는 A, B라는 놈이 길어야겠지? 그러면 A가 대충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해니? 그래서 A는 여기 있어야 돼. 자, 그다음 P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점 높이가 제일 큰 게 최대가 되겠지? 높이가 언제가 제일 커? 이때니? 아니죠. 이때죠. 맞습니까? 답은 그냥 이거를 보여주시면 끝이에요. 아니면 어때요? 그냥 정말 할만한 난이도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답이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놈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찾을 게 아니라 주기 이렇게 가야지. 그치? 그럼 주기는 여기가 그냥 2파이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파이가 근데 말이 치환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돼. 치환을 하면 길이가 자, 봐봐. 이게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원래는 0부터 10파이까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2파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치환해가지고 좀 설명이 헷갈려지네. 자, 일단 봅시다. 자, 일단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을 알파라고 하고요. 치환을 하면은 이게 저 길이가 말이 안 되는데. 자,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주어진 이놈을 치환하지 않고 한번 바로 그려볼게. 치환하지 않고. 그러면 주어진 얘를 그리려면 4배의 sin 4분의 1x를 그린 다음에 그놈을 x축으로 파이만큼 평이동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원래 여기가 0,0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갈 거야. 맞니? 근데 걔가 x축으로 파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첫 번째 시작이 파이, 0에서 시작을 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파이서부터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에 주기는 이놈의 주기가 8파이죠. 8파이 맞니? 그러면 여기가 9파이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9파이면 여기부터 이만큼까지의 길이가 지금 4파이인 상황일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여기서부터 사실은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이걸 좀 다시 그립시다. 파이가 여기고요. 4파이씩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주기가 8파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마찬가지로 4파이만큼 뒤로 가니까 마이너스 3파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의 그래프. 일단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10파이까지 가니까 일단 뭐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예요. 대충 여기가 10파이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러면 y는 2라는 직선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는 상황은 맞고 만약 p가 곡선 위의 점이니까 p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삼각형의 넓이가 답인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b가 한 주기는 맞잖아. 근데 걔가 2파이가 사실 아니라는 거지. 지금 치원에서 좀 다른 형태가 나온 거죠. 그 형태가 이만큼의 주기가 뭐야? 8파이가 되지. 8파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8파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밑변 자체가 2분의 1 곱하기 8파이 곱하기 자 높이는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가 얘가 y는 2라는 직선이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부터 이만큼은 4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4. 그래서 높이는 6이 돼서 24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그래서 저거를 보시려면 사실 내가 주어진 저놈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t에 관해서나 여기가 2파이라고 읽히는 거고요. 사실 x로 보면 얘가 사실 주기로 읽히니까 8파이라고 읽혀요. 무슨 말인지 되니? 자 넘어갈게요. 답은 24입니다. 그럼 치원에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치원에서 풀면 안 되죠. 근데 저 자체를 뭐 주기라고 좀 읽어줘요. 근데 치원하면은 왜냐면 치원하면은 범위가 달라져서 그러려면 이게 조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저기부터 저기까지의 길이가 치원에서 보면 2파이인데 여기서 보면 8파이야. 원래 투스텝 같은 데서 풀 때는 치원에도 범위도 비슷하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일단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딱 본 순간 로그의 핵심은 너네가 잘 풀어도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여야 되니까 1,4분면이다 라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는 주는 거는 선생님이 봤을 땐 좀 잘못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이거를 그냥 지금부터 그냥 지워버리고 푸시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일단 주어진 내가 로그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로그 방정식을 풀기 위한 핵심이 뭐야? 밑을 먼저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 밑이 코사인이고 여기 밑이 사인이니까 밑을 일단 통일을 할 거면 여기서 사인, 코사인을 자리 바꿔서 역수를 먼저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우선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요 로그 사인 x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밑변 한 번씩 해주시고요. 주어진 얘도 보면 혼자 탄젠트잖아. 그럼 먼저 바꿔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일단 탄젠트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앞으로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먼저 밖으로 빼자 이렇게. 그리고 로그 사인 x에 탄젠트 x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는 일단 1이라고 그냥 써봅시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겠니?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놈을 스르륵 바꿔본다 치면 로그 사인 x의 사인 x에서 로그 사인 x에서 코사인 x를 뺀 거지. 맞아? 즉 1 마이너스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가 된다라고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여기도 얘가 보이고 여기도 얘가 보이냐? 치환하면 되겠지? 됐니? 로그 방정식은 그냥 똑같아. 밑통일 주시고 치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얘를 t라고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t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t 얘가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양쪽에 2t를 곱해버리면 양쪽에 2t를 곱하니까 2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얘가 2t가 되고 t제곱 더하기 3t 마이너스 2가 여기다 양쪽에 2t를 곱하면 됐나? 마이너스 3점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구나. 자 그래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t가 1이거나 2인데 여기서 이 t라는 게 사실은 로그 사인 x의 코사인 x였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그럼 이제 얘를 풀어주시면 코사인 x가 사인 x여도 되는 거고요. 코사인 x가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사인 x의 제곱이다 이거 푸셔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아야 되는데 1사분면에서 같아야 돼요. x는 뭐예요? 4분의 파이 바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 주어진 얘를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넘겨 더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이 여기 나와서 코사인이라는 거는 근의 공식 2분의 마이너스 1 뿔과 루트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코사인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플러스 될 수 없다. 됐니? 그래서 코사인 x는 2분의 루트야. 됐을까요? 넘어가서 429번 갑시다. 429번. 지울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치환해서 풀었을 때 조금 답이 다르게 나왔던 형태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갑시다. 일단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2차 함수로 생각을 하잖아. 맞니? 일단 똑같이 한번 가볼게. 자, 그러면 주어진 얘가요. 3배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더하기 2배의 코사인 더하기 k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따라오고요. 얘네를 오른쪽으로 넘깁시다. 자,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3배의 c제곱 마이너스 2c 그리고 더하기 4는 k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어떤 걸 잘 생각해줘야 되냐면 내가 코사인이라는 걸 지금 c라고 치환을 했어. 그러면 c라고 치환을 하면 일단 c의 범위, 코사인 x의 범위를 먼저 살펴줘야 되는데 코사인 x의 범위를 보시면 코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이렇게 나와서요. 코사인 x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에 따라온다는 거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라는 놈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다라는 건데 어떤 걸 주의깊게 보셔야 되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주어진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점을 두 개 갖는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연을 해버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줄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놈을 대충 이렇게 잡았어.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를 요령 한번 했죠.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그래프를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그리고 y는 k가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그냥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예를 드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교점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근이 하나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내가 y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코사인 x가 여기에 어떤 놈이 있을 텐데 여기는 지금 c잖아, c. 코사인 x가 대충 0과 1 사이에 대충 어떤 놈이 있다라는 거지.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어떤 놈이 있다는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여기 아니지. 이렇게 가자. 여기 y는 k라고 하고요. 0과 1 사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돼서 어떤 놈이 있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교점은 하나라고 보이지만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놈의 해를 생각하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놈의 해를 생각하면 사실은 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치환을 했을 때 여기는 실근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x의 개수란 말이야. 맞아? 여기는 이 t의 개수랑 여기는 이 c의 개수랑 여기는 이 x의 개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거 무슨 말인지 될까요? 애초에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줄점 두 개를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시 한번 문제를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이고요. 여기는 얘가 c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1을 하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c의 범위가 0부터 1이니까 0부터 1을 그려보면 여기에 0이 나오고요. 여기에 1이 나와서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잘 봐. y는 k라는 직선이 어디에 있어야지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x가 두 개가 나오냐를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y는 k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까? y는 k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여기는 이 0부터 1이 의미하는 건 c죠? c의 범위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c가 1이라는 의미지. 그러면 c가 1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x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코사인 x가 1인 거야. 근이 몇 개인 거야? 코사인 x 1인 거야. 이렇게 잡혀야지. 한 개인 거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근데 y는 k가 이보다 조금 아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1보다 작은 대충 어떤 값이겠지? 그럼 코사인 x가 1보다 작은 어떤 값이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란 얘기야. 여기서 교점이 하나지만 사실은 근이 두 개라고 읽힌다는 거예요. x값으로 보면. 이 내세가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것보다 작으면 근이 다 두 개겠죠? 다 두 개겠죠? 자, 이때는 근이 몇 개일까? 코사인 x가 0인 거랑 코사인 x가 요 놈인 거예요. 요 놈인 거. 그럼 코사인 x가 0인 거만 해도 근이 이미 두 개고 코사인 x가 요 놈으로 찾아보면 근이 두 개니까 얘는 근이 4개인 경우입니다. 4개.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근이 두 개인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이 두 개인 건 k가 코사인이 1대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 코사인이 요거일 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아래로 가면은 근이 4개가 나오지. 4개. 코사인 x가 여기 양수, 여기 양수 4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1이니? 그러면 요거는 2개 나오겠지. 코사인 x가 3분의 1인 건 2개가 나오니까. 그러므로 답을 설정해 보시면 답은 여기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여기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1이면 1개 나오니까. 되니? 그리고 답은 요즘에 답이니까 얘기죠. 따라오세요.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K라는 놈은요. C가 1일 때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따라오세요. 그 다음 C가 0일 때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K는 C가 3분의 1 때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C가 의미하는 건 X좌표예요. 근데 이 K가 의미하는 건 Y좌표죠. 그래서 C에다가 0을 대입함으로써 Y좌표를 구해주셔야죠. 자, 그래서 C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여기다 C에다 0을 대입하면 4가 나오는 거고요. 얘가 4예요. 그 다음 C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C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C가 3분의 1일 때니까 C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해.
k는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4를 하니까 3분의 11 이렇게 k의 범위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리고 3분의 11일 때가 다 되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의미하는 부실근이 의미하는 건 x예요. 근데 치환을 해버리면 그놈의 근이 x의 근이 아니라 t의 근으로 바뀌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될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면은 못 푸는 문제가 돼요. 못 푸는 문제가 되고요. 유형이라고 써봅시다. 유형. 학교에서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내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빡셉니다. 자, 봐봐. 여기에서 선생님이 미리 좀 개념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이 코사인 x하고 이 사인 x가 의미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리가 이런 그래프는 못 그리잖아. 코사인 x하고 사인 x라는 애가 좌표로 보이셔야 돼요. 좌표. 어떤 좌표야? 반지름이 1인 원 그리고 동경이 x라는 값을 이루고 있는 좌표라는 거지. 코사인, 사인이라는 놈이 이렇게 원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죠. 얘가 세트하면 여기는 이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는 이 코사인은 x 좌표고 사인은 y 좌표야. 그럼 다시 생각해봐. 얘를 x1이라고 생각하고 y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x1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1 뭐로 보여? 기울기로 보여야 되는 거야. 기울기의 축침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사인 x, 사인 x가 대충 어떠한 좌표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반지름의 1인 원을 그려놓고요. 성빈아 정신 차려라. 그려놓고요. 여기 있는 이 각이 x고 반지름의 1인 원 위에 점이 코사인 x, 사인 x다라고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는 얘기는 뭐야? 동경이 0부터 파이까지만 움직이니까 이 좌표가 동경이 각이 0이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저 위에 있는 반원 위에 코사인 x, 사인 x가 있다라고 읽히는 거고요. 그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3분의 사인 x 더하기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코사인 x, 사인 x에서부터 3, 마이너스 1까지의 기울기다라고 읽힌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재조합해 보시면 코사인 x, 사인 x가 나는 주어진 반원의 위에 있는 좌표 헷갈리면 그냥 x1, y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으면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3, 마이너스 1은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에서 근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럼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최소란 얘기는 가장 가파른 놈이지? 가파른 놈? 언제가 가장 가파른 놈? 절대란 얘기예요. 얘가 최소가 되겠네. 됐습니까? 최대는 가장 완만한 놈. 언제야? 그쵸. 이거 진짜 대단하겠죠. 이거 보기 가능한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와, 어떻게 해? 얘가 좌표로 바라보면 기울기로 바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냥 삼각함수의 좌표 설정만을 가지고 넘어가거든.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되게 많이 나왔던 이론이에요. 옛날 이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니?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놈의 기울기와 이놈의 기울기를 보여주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접할 때니까 뭐 중심에서부터 지점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저 점을 지난다 해가지고 기울기 다 보여주시면 되겠죠. 답구하는 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433번 가봅시다. 433. 자, 일단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도형에 대해서 해야 될 것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줄게요. 다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얘기하면은 그림에서 원의 중심을 찍어줬으면 문제의 난이도가 훨씬 더 내려가고 정답률이 높아졌을 거예요. 근데 일단 원의 중심이 문제에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안 찍혀있지? 너네가 원의 중심을 먼저 찾아줬어야 돼.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내가 이렇게 생긴 곡선의 넓이를 구하려면 원에서 어떠한 곡선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주어진 어쨌든 무조건
부채꼴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그럼 내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 중심 찾아서 반지름 찾고 중심각 찾죠. 맞습니까? 다시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중심에서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각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각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각을 어떻게 찾는다? 길이 비로 특수각일 것이다. 오케이? 그거 외에는 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이 주어져 있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 각을 찾는 방법이 이제 길이 비다라는 것까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지 이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후룩 내려가서요 되게 좀 쉬워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주어진 곡선은 무조건 부채꼴이야. 부채꼴이 아니고서는 넓이를 내가 구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면 일단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중심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중심의 위치부터 다시 정리해야지. 그러면 중심의 위치는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혀가 줬네. 혀 하나 줬네. 그럼 중심 어디 있어? 이 현의 수직이 되는 선 어딘가에 있다. 맞니? 그래서 현이 두 개가 있으면 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수직이 되는 선 위에도 있으니까 중심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찾아야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너네가 여기서 중심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놈 자체가 공통현이라고 보여서 얘는 큰 원에도 현, 작은 원에도 현. 여기 수직이 된 선 위에 중심이 있는 거거든? 맞아? 그러면 얘가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이거에 수직이 된 선을 그리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일단 잘리겠지? 맞아? 그래서 중심을 너네가 하나는 여기 나머지 하나는 여기 이런 느낌으로 먼저 잡아줘야 돼. 큰 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을 먼저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부채꼴로 해석이 돼서 문제가 쉽습니다. 이 문제 오픈 이유, 난이도 어려운 이유 하나야.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있었으면 너네가 중심에서 반지름 연결하고 있을 텐데 중심이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심의 위치를 먼저 찍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다시 접근해보자. 자, 그러면 내가 반지름 5원 큰 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나왔네요. 자, 큰 원을 이렇게 합시다. R. 얘가 6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정삼각형 현변의 길이 나왔나요? 여기 6루트라고 나왔나요? 일단 이 문제 풀기 전에 얘들아 원이 나오고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면 반지름 어떻게 해? 원이 나오고 정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A래. 그럼 이놈의 중심은 정삼각형의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그럼 이것도 바로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요거의 높이를 먼저 구해. 그럼 여기가 2대 1이지. 그럼 높이의 3분의 2배가 반지름이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한 변의 길이가 A면 이놈의 높이 2분의 루트 3A에다가 3분의 2를 하면은 반지름이 나온다라는 이 도형부터 다시 먼저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니? 그러면 여기는 이 작은 원을 보면 거기에 정삼각형이 내접해 있단 말이야. 여기 한 변의 1을 줬다는 얘기는 반지름을 주고 있다는 얘기야. 또는 사인 법칙을 쓰면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 우리 안 할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면 한 변의 1이가 6루트이고요. 그놈의 높이의 2분의 3a 그놈의 3분의 1을 하면 반지름이 나온다. 빠르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리고 이 루트 6 이렇게 작은 원의 반지름 찾아놓읍시다. 여기가 괜찮을까요? 작은 원의 반지름 2루트 6이라고 찾았고요. 자, 그럼 잘 봐.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 내가 구하려는 저 곡선을 지금부터 부채꼴로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부채꼴을 이런 형태를 보면 이 호는 작은 원의 호지. 그러면 부채꼴이라고 생각하려면 작은 원의 중심과 연결해야겠지. 작은 원의 중심 요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가서 이만큼을 구할 수 있겠다. 이거 괜찮니? 이거 일단 풀려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만큼의 호는 작은 원이야? 아니지, 큰 원이잖아. 그럼 저걸 구하려면 큰 원의 부채꼴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럼 큰 원의 중심과 연결했어야 된다고. 근데 중심이 안 지켜지니까 어려운 문제였다고 얘들아. 오케이? 그럼 내가 이만큼을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걔는 이만큼을 구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이만큼에서 이만큼하고 이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풀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끝이에요. 따라오실까요? 지금 한 다음에 쉬는 시간 따로 줄게. 잠깐만 끊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 파란색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은 지금 알고 있잖아. 구했잖아. 그치? 그럼 각만 구하면 돼. 각을 한번 찾아보자. 자, 보면은 선생님이 좀 그림 이상해서 그렇지 얘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자 내심이자 외심이거든요. 그러면 이만큼하고 이만큼하고 이만큼이 전부 다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정확하게 상등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니? 그러면 이만큼에 대한 각도는 240도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 파란색의 부채꼴 이만큼을 구해버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요거의 제곱 2분의 1 R 제곱 맞니? 그 다음에 호두법 240도는 3분의 4파인가요? 맞죠? 2분의 R 제곱 파이라고 하면은 저거는 끝난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 이만큼을 구하신 다음에 이만큼 내가 구하려는 실제 이만큼인 거니까 얘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거 구하자.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 2분의 1 R제곱 가자. 2분의 1 R제곱. 근데 반지름이 6이야. 그 다음에 각을 찾아야 되는 거야. 각을 찾아야 돼. 근데 각 길이비 이렇게 바로 떠오르면 여기가 6이야. 여기가 6이야. 맞아? 길이 표현되어 있는 거 봐봐. 6. 6. 6루트. 뭐야? 직각 보여야 된다고. 됐니?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하니까 2분의 파이 일단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따라옵니까? 자, 그 다음 이만큼의 삼각형을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해서 빼버리면 되겠지? 맞니? 그럼 이만큼의 삼각형을 구하려고 보면 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이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4분의 파이겠죠? 여기가 90도니까. 그치? 그럼 이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되거든? 이만큼의 길이? 그럼 저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울까? 여기가 6이야. 그리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루트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3루트이겠지? 수직 이동면 될 테니까 3루트2에서 이만큼을 빼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의미하는 건 2대 1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괜찮니? 이거 그림이 조금 이게 너무 많이 선생님 색칠해놔서 헷갈리는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천천히 하면은. 자, 그래서 일단 3루트2라는 길이에서 밑변 쳐줍시다. 2분의 1 곱하기 3루트2에서 여기는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데 저기는 저만큼은 이 정삼각형의 높이의 2대1이니까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저 정삼각형의 높이 한변의 길이 6루트2인 높이 이놈의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래서 걔가 이만큼의 길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이거 곱하기 6 곱하기 그리고 사인 4분의 8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를 빼주시면 이게 이제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자체가 아마 답지는 이 삼각형에서 뭐 이 삼각형을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처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 자체는 중요한 거. 원에서 곡선이 나왔네. 부채꼴일 것이다. 그럼 부채꼴을 구하려면 중심부터 찾아서 반지름 다 연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미 정확하게 두 개의 부채꼴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저놈들의 길이를 찾는 방법과 저놈들의 각을 찾는 방법을 따로따로 다 공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너무도 좋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해될까요? 천천히 하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자, 취업합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사인제곱 4x 마이너스 1은 0에 실근의 개수를 fn이라고 할 때 그 fn이 33이 되는 즉 실근의 개수가 33개가 되는 n합을 구하는 문제야. 그럼 여기서는 이 왼쪽 그래프를 당연히 그릴 수는 없고요. 얘가 인수에 되는 게 먼저 보이셔야 되죠. 합차 공식. 그래서 주어진 예를 먼저 풀면 sin 4x 더하기 1 sin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sin 4x가 내가 12가 1 되는 이놈의 교점의 개수가 33개가 되는
n을 찾아주면 답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12분의 n파이까지라고, 즉 양수인대라고 줬으니까 양수인 쪽만 이렇게 쭈르륵 길게 한번 그려놓고 문제를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갈게요. 전 사인 사이즈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위아래로 일찍 요동치니까 당연히 이렇게 요동치겠죠. 요동치겠죠? 자, 그리고 내가 얘가 뿔마일이 되는 걸 찾을 텐데 y는 1, y는 마이너스를 찾을 거야. 근데 교점이 33개가 된다고 하면은 계속 그려? 아니겠지? 이제 뭐 생각해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점점점 가서 다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주어진 사이즈라는 놈의 주기를 생각하면 주기는 2분의 파이죠. 얘가 언제 2파이가 되는지 생각하면 된다. 언제 한 바퀴 도는 지금 2분의 파이, 얘가 2분의 파이요. 그러면 여기가 뭐 파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가자. 자, 한 주기가 되면 y는 사이즈는 뿔마 1이라는 놈의 교점은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나오니까 한 주기 가면 교점 몇 개 생겨? 2개 생기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33개가 나오려면 몇 주기는 가야 돼? 16주기는 가야 돼. 맞아? 그래서 16주기를 같다라고 잘라주셔야죠. 16주기는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32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6주기 갔으니까 요거를 16배 한 것만큼 간 거야. 8파이만큼 간 거야. 됐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개만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x의 범위가 0부터 12분의 n파이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쭈르륵 그리는 거야. 12분의 n파이까지. 근데 교점이 33개가 나와야 돼. 즉 하나만 추가적으로 나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면 요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12분의 n파이는 대충 어디 있어? 요거보다는 오른쪽, 요거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보다는 크고 여기보다 작다라고 하여 12분의 n파이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n의 범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올까요? 가볼게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를 구해보시면 여기는 8파이에서 이만큼 간 거잖아. 그럼 얘는 한 주기에 4분의 1배만큼 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요, 이 점은 8파이 더하기 이거의 4분의 1배, 8분의 파이가 됩니다. 됐니? 그 다음 여기는 이 점은 8파이에서 이 4분의 1배만큼 간 거를 3번 더 갔죠? 맞아요? 그럼 8분의 3파이를 더하면 되겠지. 얘는 8파이 더하기 8분의 3파이. 따라오니 여기까지. 그러면 그 사이 12분의 n파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사이에 얘가 있어요. 그 사이에 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등호생각. 자, 12분의 n파이가 얘면 교점이 33개인 거야, 아니야? 여기 봐야지. 12분의 n파이가 얘면 여기 구멍이 뚫려버리지. 그럼 이렇게 안 돼. 안 돼. 여기 등부터 안 돼. 10분의 n파이가 얘면 가능한 거지? 여기까지. 여기 등호가 있어야 된다. 항상 부등호를 먼저 생각하고 등호를 생각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쪽에 파이 떼어버리고요. 양쪽에 12를 곱해버리면 n의 범위가 나와요. 자, 일단 12를 곱하면 한 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봐. 96 더하기 8분의 12 n 12 곱해. 그러면 96 더하기 8분의 36 이렇게 되니? n이 자연수야. 이거 통분하고 하지 말고 얘가 대충 1점 얼마잖아. 그럼 얘는 97점 얼마지? 그 다음에 얘는 4점 얼마지? 그럼 얘는 대충 100점 얼마지? 따라와. 그러면 가능한 자연수는 8, 19, 100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칠판에서 하면요. 아니, 칠판에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천천히 다시 정리하시라고. 선생님이 이해는 다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이해라는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나가서 직접 풀어내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이해는 시켜주겠다고, 알겠지? 자, 넘어가서 437번 갑시다. 437번. 자, 일단 이 문제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거든. 왠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단 A의 범위가 0부터 7분의 4라고 나왔으면은 뭐 저거는 뭐 그냥 더러운 분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고 실수 A, 의리수 B라고 나왔고 X의 범위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 이거를 천천히 그려줘야 되거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지날 때라고 하면 어떻게? 그 점에 지나면 어떻게? 대입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대입한다 한들 문자 2개, 식 2개 대입한다 한들 연립을 절대 못해요.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입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어느 정도는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서.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읽히냐면 얘가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라고 읽힌다는 거죠.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 얘를 이렇게 바꿔봐 주셔야 돼요.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7파이다라고 해서 여기가 같다라는 게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주어진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면 y는 b라는 직선을 그려주시고요. 위아래로 이식 요동식으로 있죠? 위아래로 이식 요동식이 그려요. 그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0부터 원래는 시작해서 한 주기만큼 가면은 a분의 2파이만큼까지 가서 여기가 a분의 2파이까지라고 써준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려야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 그려야 되거든. 그러면 0부터 a분의 2파이까지가 아니라 왼쪽도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왼쪽까지 추가적으로 그려주셔야 돼요. 일단.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면은 여기 하나가 a분의 파이인 거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파이부터 a분의 2파이까지는 여기까지 일단 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렸다. 자, 그러면 내가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그놈의 교점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7파이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y는 0이라는 직선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y는 0이 만약 여기 있으면 하나의 교점이 얘고 하나의 교점이 얘인데 그러면은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거든? 둘 다 양근 나와야 돼. 근데 하나가 은근이잖아. 맞니? 그러면 y는 0이 이렇게 위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봐봐.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a분의 2분의 파이고 하나는 2분의 7파이야. 문제에서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단 2개 이런 얘기가 없어요. 4개도 상관없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알아? 몰라? 몰라. 2분의 7파이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고 2분의 7파이가 여기인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고 2분의 7파이가 여기인 경우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고 2분의 10파이 여기인 경우 4가지 경우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게 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번하고 1번 1번하고 2번 2번하고 1번 2번하고 2번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얻어갈 게 굉장히 많아. 선생님이 봤을 땐 좋은 문제, 어려운 문제도 많지만. 그럼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고 그 다음 여기에 2분의 7파이가 있다. 이렇게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 1번일 때 1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괜찮나요? 그럼 내가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찍히고 여기에 2분의 7파이가 찍힌다는 얘기는 뭐를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오케이. 주기 보여주셔야 돼요. 주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얘는 대칭성이 아니야. y이라는 직선과의 두 근, 대칭성을 가지고 못 풀고요. 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주기가 뭐예요? 여기서 여기 뺀 거. 4파이라고 주고 있는 거지. 맞니? 근데 그 주기가 사실은 뭐야? a분의 2파이잖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야. 따라오니,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1번하고 2번 케이스 한번 해볼까? 여기가 2분의 7파이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기가 아니잖아. 그럼 뭐가 보여? 대칭성. 오케이, 좋아요. 대칭성을 푸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여기 대칭이라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7파이의 중점이라는 놈이 여기다 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해요? 0부터 a분의 파이까지를 절반하면 되는 거지. 2a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2a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파이 다 지워버려서 계산해 주시면 이거 지웁시다. 지워버리면요 3은 a분의 1이 나와서 a는 3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봐. 이제 빨리 끝난다. 자, 요거일 때 요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 어떻게 처리할래? 대칭성 보이지? 맞아? 그러면 식이 이거랑 똑같이 나오는 거야. 왜?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이 똑같이 되니까 이 식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10파이, 여기가 1분의 2파이니까. 즉 여기 똑같이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2번하고 2번 해볼까? 그럼 여기 뭐 주고 있는 거야? 주기 주고 있는 거지? 얘하고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것까지 좀 문제 해결 능력까지 올려주는 문제가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이제 경우는 사실 아래는 갖다 버리고 A가 2분의 1인 경우랑 A가 3분의 1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뭐가 답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A가 2분의 1이면 fx는 다시 씁시다. 2배의 sin 2분의 1 x 더하기 b 이렇게 될 텐데 이제 b를 구하려면 다시 활용할 식은 뭐냐면 y는 0이라는 직선, 이 0이라는 값을 활용하지 않고 있단 말이야. 맞니? 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 해버리면 b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대입해 주시면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2배의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더하기 b네요. 얘가 0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b가 0이 나와서 b가 루트 2가 나옵니다. 따라옵니까? 근데 문제에서 b는 유리수예요. 그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아. a 3분의 1 대입하고 이 점을 지난 다음에 b의 값 나오겠지? 그때 유리수가 나오는 b가 당연히 얘기예요. 따라오십니까? 이 정도가 사실 봤을 때 준킬러. 학교 말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준킬러. 이게 무슨 말인지? 오케이. 30번도 아니에요.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자, 풀어봅시다. 자, 일단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나왔고요. 주어진 얘 보시면 삼각 방정식이라고 먼저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x의 범위가 0부터 4까지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얘를 보고 당연히 이렇게 둘 게 아니라 둘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라는 얘기지. 그럼 잽싸게 다시 한번 써보면 sin 2분의 파이 x가 t거나 그치?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일 때에 대하여 여기도 근이 나오고 여기도 근이 나올 텐데 가장 작은 근을 알파 t, 가장 큰 근을 베타 t라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가 가장 크고 가장 작은지 알아보려면 일단 그래프를 해라.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주킬러 문제 모두 다 그래프를 해라.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사인 2분의 파이 t랑 코사인 2분의 파이 t를 정확히 그려놓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x의 범위가 0부터 4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한 줄기만큼 가라는 얘기야. 여기는 구멍이 뚫려있고 한 줄기만큼 그립시다. 사인 그렸어요. 사인. 그 다음 코사인도 한 줄기만큼 그리면 여기부터 시작해서 한 줄기 이렇게 한 줄기만큼 그렸습니다. 얘가 코사인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놈의 근을 알아보려면 y는 t라는 직선을 지금부터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y는 t를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해보면 얘를 y는 t라고 해보면 근이 몇 개 나와? 하나, 둘, 셋, 4개 나오지. 그 중에 알파 t가 뭐야? 제일 작은 거.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알파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베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제 해석됐니?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 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다 라고 저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y는 t라는 직선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 아래 이쪽에 존재한다라고 받으셔야겠죠? 따라옵니까? 그때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 더하면 5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자, 그러면 t가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부터 마이너스 1부터죠?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맞나요? 네. 그러면 여기부터 이동하면 여기가 알파 t, 여기가 베타 t가 되겠지? 따라오세요. 그럼 알파 t, 베타 t 더해보면 여기가 뭐야? 전 가운데 2지? 맞니? 그 다음 여기는 몇인데? 3이지? 여기도 찍어놓자. 1이죠? 맞습니까? 그럼 일단 저럴 때는 5라는 게 보이죠? 맞아요? 자, 근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는 경우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y t 여기 있는 경우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뭐예요? 여기가 알파 t죠? 맞습니까? 가장 큰 거는 여기가 베타 t죠? 맞나요? 알파 t 더하기 베타 t 어떻게 구해야 돼? 뭐라고? 오케이, 대칭성. 근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을 땐 근의 합은 대칭성을 의미한다. 대칭성으로 푸는 거예요. 그럼 저 알파고 베타가 어디에 대하여 대칭이에요? 오케이,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보이셔야죠. 여기는 이 별하고 별도 교점에 대하여 대칭이었고요. 얘도 교점에 대하여 대칭인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면 여기에 대하여 대칭이겠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놈의 중점이 이 교점. 맞아? 그럼 코사인하고 사인의 교점인데 음수가 나오는 건 언제야? 4분의 그건 양수.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3, 4분의 그래서 얘가 4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따라보세요. 좀 틀렸어요? 아 4분의 5. 얘는 지금 4분의 5파이. 아, 얘는 여기가 2하고 여기가 3이니까 그치? 얘는 뭐예요? 2분의 5인 거죠? 2분의 5. 이 사인 x하고 코사인 x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가 2분의 5인 거니까 주어진 얘는 5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은 문제를 너네가 이해를 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해했으면 기억 맞추는 거고 기억 이해 못했으면 나머지 다 나가리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이제 기억 하나 풀었고요. 근데 2분의 5 여기가 2고 네. 여기가 3이니까 그거의 중점이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 풀어야 되는데 뭐 풀려면은 치워내가지고 푼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x가 4분의 5파이인 거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미음 갑시다. 자, 얘가 의미하는 건 가장 큰 놈에서 가장 작은 거를 뺀 게 B0에서 알파 0을 뺀 거랑 똑같대. 그럼 B0하고 알파 0을 한번 살펴보면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려서 이걸 그려서 지워. 여기가 알파 0 가장 왼쪽 잠깐만. 여기는 구멍이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알파 0이라는 놈은 y는 0이라는 직선과의 교점 중 가장 왼쪽에 있는 건 여기 알파 0이야. 가장 큰 놈은 어디니? 여기지? 여기가 베타 0이야. 따라와. 그럼 일단 베타 0에서 알파 0을 빼면 뭐야? 3이지? 그러면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게 3이 나올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세요? 얘가 3이 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이라는 길이는 요거거든 얘들아. 잘 봐. 요거거든. 내가 t를 여기서부터 조금 올려봐. 조금 올려봐. 그러면 얘도 이만큼 가고 알파 t가 얘도 이만큼 가지. 그러면 이 길이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즉 길이가 똑같은 게 맞죠. 언제까지 같을까 물어보고 있는 거야. 계속 같아요. 이때까지는 같아요. 이때까지는. 하지만 한 번 더 올라가면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면 같을 텐데 알파 t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 교점일 때. 여기가 2분의 t가 맞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아래로도 가보자. 자, 아래로 가보면 알파 t가 여기 잡히고 베타 t가 어디 잡혀? 여기 잡히지? 맞아? 그러면 이 길이는 3이라는 길이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1부터 조금 가고 4부터 조금 가니까 3이라는 길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이 아래 길이는 3보다는 작은 길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오케이 맞다 체크한 거야. 마지막 티귿. T1이라는 직선과 순차 T2라는 직선을 그렸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근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T1 긋고 T2 걸었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근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T1을 여기다 한번 그린다고 해볼까? 그럼 T2를 어디다 그려야 돼? 똑같이 여기다 그려야지만 얘가 가장 작은 근이 되는 거지. 따라오세요.
이것만 답인가요? 내가 T1을 여기다 놓고 T2 어디다 놓은데? 네. 오케이. 여기 그것도 가장 작은 건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T1도 어디다 놓고 여기다 그으면 T2 어디다 그었는데? 여기. 이거하고 이거의 높이가 X좌표가 이렇게 똑같을 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T1하고 T2가 어디 있는지는 대충 인지는 했어. 대충. 그리고 T2-T1이 1이라고 나왔거든요. 1이다. 그럼 내가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잘 봐. 내가 여기다 T2를 그리면 T1은 이거하고 똑같은 X좌표로 내려와서 여기가 T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같은 X좌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X좌표를 가지고 있다. 이래니까 선생님이 이 X좌표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X라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T2-T1이라는 게 어떻게 쉽게 읽히냐면 이 T2는 여기에다가 세타를 대입한 놈이 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대입한 거. 이래니 그 다음 T1이라는 놈은 사인에다가 세타를 대입한 놈이 된다는 거죠. 그거의 차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얘가 의미하는 건 코사인에다가 세타를 대입한 이거 얘가 의미하는 건 사인에다가 세타를 대입한 이거예요. 요게 2분의 1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니 그때 뭘 구하라? 코사인 스타 곱하기 사인 스타. 자리 바뀌었습니다. 요게 사인이고 요게 코사인이에요. 요게 3분의 1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쉽죠? 근데 이렇게 보면 쉬운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해석해야 된다는 답은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이거 구할 수 있겠죠? 따라오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제곱하시면 1-2SC가 4분의 1이 되는데요. 이 SC는 4분의 3이 돼서 SC는 8분의 3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가 됩니다. 자, 맨날 기억나는 거예요. 따라오셨습니까? 여기까지 할게요.